42 regular, wasn't it? Yeah. 형, 나 이 X들 잡아야 돼. 범죄도시 4 재밌게 보셨나요? 매번 비슷해도 보는 범도 시리즈. 이 범도와 제작부터 시리즈 되기까지 비슷한 결의 영화 존윅 시리즈. 존윅과 범죄도시 시리즈의 비교 분석을 통해 무엇이 우리를 열광하게 하였고 또 어느 부분이 아쉬웠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야, 너 나 같이 좀 가야 돼. 또 사람 못 살게 굴려고 또. 따라와. 안 나와? 네, 갑니다. 해외에는 존윅이 있다면 국내에는 마석도가 있죠. 내가 사람을 진짜 세게 때리진 않거든. 죽을까봐. 서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존윅과 범죄도시 시리즈. 시리즈를 넘어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성장하고 있는 두 영화. 이 두 영화는 서로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이 많은데요. 존윅과 범죄도시 이하 범도는 주인공 원탑 스타일의 영화입니다. 해외 영화 베리드와 폼부스, 국내 더 테러 라이브처럼 주인공의 완전 원맨쇼 영화는 아니지만 주인공의 힘으로 전개되는 영화죠. 범도와 존윅 1편들은 저예산 영화였지만 투자 대비 극장 수익만으로 범죄도시는 6배 이상, 존윅은 4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연이은 범죄도시 2, 3가 각각 제작비 130억에서 135억으로 2편은 1269만, 3편은 1068만 관객을 기록하는 엄청난 흔행으로 범죄도시 8편까지 제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존윅도 1편의 예상외의 흔행으로 4편까지 제작하였죠. 이런 흔행 비결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캐릭터 설정부터 알아보시죠. 범죄도시는 마동석이 맡은 마석도 형사, 존윅은 키아누 리브스가 맡은 은퇴한 킬러 존윅으로 형사와 킬러 다소 진부한 캐릭터 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영화의 시리즈의 시작은 킬링타임용 영화 스토리로 단순합니다. 괴물 형사가 범죄자를 잡는 내용과 깡패들 반가워. 은퇴한 킬러를 건드려 킬러가 복수한다는 뻔한 내용이죠. But nobody. is John Wick. 이런 진부한 캐릭터와 스토리로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범죄도시는 실제 범죄를 모티브하여 관객들에게 시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마속도 캐릭터로 하여금 시원시원한 사이다 전개로 현실에서의 답답함을 한방에 해소시켜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영화 스타일로 자리잡은 심파가 없으며 원탑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는 멋있는 장면, 소위 보여주기식 전출이 없는 마속도 그 자체를 묵직하게 보여주죠. 빠른 전개와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 돈 필요해? 5대5로 나눌까? 누가 오야? 조형 캐릭터들의 개그까지 더해 액션과 재미까지 모두 잡은 영화입니다. 존윅은 범도와 다르게 실제 사건이 아닌 독특한 킬러들의 세계관을 둔 총기 액션 영화입니다. 기존의 총기 액션과는 다른 리얼리티를 강조한 연출로 호평을 받았죠. 무한 탄창이 아닌 잔탄수를 확인하며 적들을 죽이고 탄이 떨어진 총을 던지며 상대방의 총을 빼앗아도 탄수를 체크하는 현실적인 연출을 보여주죠. 또한 건지수로 불리는 독창적인 액션과 참신한 액션 연출로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영화입니다. 액션 영화답게 스토리보다는 액션의 진심인 이 두 영화의 액션 연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존윅은 실제 같은 총기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 배우 키아누 리브스가 매일 8시간 이상 각종 무기에 대한 사격 연습과 액션 연습을 하였습니다. 마석도 배우도 마석도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그 전에 출연했던 영화보다 더욱더 몸을 벌크업 하였고요. 이런 노력들로 존윅에서는 다양한 총기 액션과 빠른 근접 전투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명 모잠비크 드릴 사격술로 몸통의 두 방으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킨 후 세 번째 탄은 머리에 쏘는 대인 사살 기술이죠. 이 기술로 다양한 무기들을 현실감 있게 장탄수를 맞춘 재장전 및 총기 운영을 통해 과거 영화에 없는 현실감 높은 액션을 보여주었습니다. 범도의 마속도는 특유의 피지컬을 가진 파워형 캐릭터로 원샷 원킬의 원펀치로 시원한 액션을 보여줍니다. 묵직한 주먹은 건장한 깡패도 한방에 기절시키며 싸대기 또한 살인 기술로 보이네요.
야, 숨쉬어, 숨. 1편부터 실제 형사들의 기본 기술인 유도의 업어치기와 필살기인 늑골치기로 적들을 제압하며 타격기뿐만 아닌 레슬링 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을 주변 기물에 처박아 버리는 괴력까지 보여줍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몸과 다르게 회피 능력으로 피해 상대에게 카운터 스타일의 액션까지. 범죄도시는 이런 액션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로 아이 레벨로 카메라를 배치하여 마속도의 펀치를 관객들이 느끼도록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액션 영화의 타격 효과음보다 훨씬 크고 대포알 같은 효과음을 사용함으로써 액션의 파괴력을 전달하죠. 이런 마동석의 액션도 중요하지만 이를 받는 상대 배우 또는 스턴트 배우의 리액션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액션의 파괴력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이죠. 범도는 다른 영화의 액션에서 보여주는 리액션보다 큰 동작으로 주로 쓰러지거나 화면 밖으로 튕겨져 나가 시원시원한 액션을 보여줍니다. 내가 사람을 진짜 세게 때리진 않거든, 죽을까봐. 근데 너는 안 되겠다. 마동석 배우의 큰 동작으로 인해 이런 효과는 배가 되었으며 끊어치기 등의 트릭으로 액션 장면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런 액션은 옆에서 볼 때 가장 역동적으로 보이는데 두 배우 사이의 공간을 가로지르는 주먹이 온전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끊어치기와 컷으로 리액션을 보여주지만 4편처럼 마속도의 필살기 격인 늑골치기는 그대로 보여주어 관객들에게 상대 배우의 고통을 전달하는 연출을 주로 보여줍니다. 넌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다만 2편에서 제작비 문제로 보이는 몇몇 장면에서의 보호구를 CG로 지우지 않는 씬은 아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액션의 스타일상 합이 많지 않아 컷수도 적어 촬영까지 단순해져 예산 절감이라는 효과까지 얻었습니다. 존윅의 액션씬은 반대로 총기 액션으로 거리가 있는 배우와 배우 사이의 공간과 1대 다수의 전투가 많아 정적인 카메라와 롱테이크 기법을 선택해 액션을 길고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예전 홍콩 중국 무용물에서 많이 사용한 기법으로 존윅의 액션을 좀 더 가식성 있게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죠. 총의 탄수대로 쓰러지는 적들과 존윅의 살인 스킬이 롱테이크로 보여져 싸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리얼한 액션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스테디샷으로 존윅의 동선 이동과 건지수까지 보여주어 액션의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이 역시 범죄도시처럼 존윅의 캐릭터성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연출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두 영화의 단점은 없었을까요? 존윅 시리즈는 총기 액션을 주로 보여주면서 건지수 액션을 적절히 보여줘 액션의 반복적인 느낌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3편부터는 익숙한 총기 액션 비중을 줄이고 근접전의 무술 액션 비중을 높게 보여주었죠. 이는 관객들에게 새로움을 보여주려고 했던 시도인데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촬영 스타일 때문에 액션의 템포가 떨어졌으며 시리즈 초반의 신선함보다는 액션이 다소 밋밋해졌습니다. 물론 액션에서 스테디샷과 편집으로 최대한 이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이 보였지만 액션 스턴트 배우의 리액션 연기 단점까지 보여 액션 퀄리티가 떨어졌죠. 이 리액션의 어색함은 4편에서 더 많이 보였는데요. 영화 설정과 다채로운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 적들 대부분이 방탄복으로 무장해 총으로 때린다는 느낌으로 변하면서 리액션이 허우적거리는 어색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존윅 영화 특성상 1대 다수의 전투가 많아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도드라졌죠. 또한 이러한 촬영 스타일은 편집 스킬을 잘 사용하지 않아 배우가 액션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 상대 스턴트 배우들과 합이 중요한데요. 이는 엄청난 노력과 NG가 많아 연기자들을 갈아 넣어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윅은 시즌 초반 리얼한 액션을 선호했던 것과는 달리 4편으로 오면서 판타지식의 액션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존윅의 캐릭터를 점점 히어로 영화처럼 불사신 캐릭터로 만들게 됩니다. 존윅의 액션의 또 다른 맛은 존윅이 맞고 다치며 주인공이 죽을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 액션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이는 점점 퇴색되죠.
반대로 범죄도시의 마속도는 엄청난 원펀맨 괴물 형사에서 4편으로 오면서 현실적인 캐릭터로 변모하게 됩니다. 최대한 빌런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어 마지막 마속도와의 싸움에서 긴장감과 이겼을 때의 쾌감을 극대화하려고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속도 캐릭터의 리얼리즘을 넣어서 액션의 단순함도 해소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죠. 하지만 이 이후로 마속도가 너프 먹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빌런의 강함과 무서움은 싸움보다는 카리스마에서 더 느껴지죠. 백창기는 범도 빌런들 중에 싸움은 제일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기 두려움을 느끼는 세포 자체가 없는 하지만 미쳐 날뛰는 상식 밖의 행동, 그리고 잔인함을 보여준 장첸과 이 새끼 발다리 다 잘라라. 돈은 어떡합니까? 받아야지. 됐어야. 돈에 대한 엄청난 강규와 사회성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의 강희상 앞에서는 백창기는 그저 평범해 보이기만 하죠. 구경 끝났으면 꺼져 이 X들아. 이런 빌런의 아쉬움을 마지막 2대1 싸움을 통해 반전을 노리죠. 이 역시 기존 시리즈의 문제로 지적되는 단순한 액션 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카드로 활용하는데요. 하지만 액션이 아닌 빌런 캐릭터 설정 때문에 액션에서 주는 쾌감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시원하기는 한데 가슴까지 청량한 느낌이 없는 입에서 맴도는 느낌이랄까? 앞으로 나올 범도 5편에서는 보다 청량한 느낌을 주었으면 하네요. 마지막 빌런과의 대결에서 한정된 공간을 활용한 액션씬도 범도 시리즈의 매력인데요. 빌런의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 상대적으로 범도의 강점인 시원한 액션을 관객들에게 전달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죠. 다 쌌냐?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다만 3편에서의 경찰서 공간의 지형 지문의 활용과 액션이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벌써부터 5편의 마지막 싸움 장소가 어디일지 궁금해지네요. 조닉 4에서는 1편부터 3편까지 보여준 모든 액션의 장점을 엄청난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쏟아부은 영화였습니다. 정통적인 잠비크 드릴 방식의 액션을 시작으로 컨지수와 3편에 발전된 맨손 격투 액션을 통해 중거리에서 근접전까지의 액션 시퀀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근접전 액션이 계속 이어지는 시점에서 변주로 파괴력 있는 용의 순결 탄환으로 시원함을 환기시켜 주었죠. 여기에 게임처럼 느껴지게 하는 탑뷰 시점의 롱테이크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죠. 또한 돌돌돌 계단의 액션은 횡으로 이어져 온 액션을 종으로 바꿔 액션의 지루함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대1 전투는 무적 이미지의 조닉에게 죽을 수 있다는 긴장감을 주었죠. 이런 제작진들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한 노력들이 시리즈가 이어질수록 사랑받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현재 조닉5는 제작이 확정이 되었지만 키아누 리브스의 콘스탄티2 일정과 제드 스타일스키 감독의 스케줄로 인해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범도 5편은 각본이 완성되어 신시노시스의 대본을 제작 중이며 2026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기존 시리즈처럼 비슷하게 뽑는다면 흔행은 하겠지만 영화의 작품성이 떨어져 완전 킬링타임용 영화로 될까봐 팬으로서 걱정이 앞서는데요. 범도 시리즈의 엄청난 흥행에도 4의 제작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비슷하게 찍어 수익만 얻으려고 하는 느낌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 한국 영화의 한 획을 그을 범죄도시 시리즈로 자리 잡았으면 하네요. 와, 깡패다. 깡패들 반가워. 위험해. 너 말이야. 촬영 기술과 리액션, 캐릭터 설정 등이 다르지만 범도는 실제 사건을 통해서 조닉은 현실적인 액션 리얼리티를 출발해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투 영화. 시원시원한 액션과 즐거운 볼거리를 선사한 공통점이 있는 투 시리즈 범죄도시와 조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리즈가 더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의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죠? 감사합니다. 무빙 CG였습니다. 좋다. 한번 해보자. 하자. 총 있나 총? 지금 볼게. 무조건 찾아야 돼. 발라줄게. 내가 책임지고 다 잡는다고.